주택금융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및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과 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현재 서울 아파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노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에 속하고 매년 개발되는 신축 아파트는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의 완화된 대출 규제가 내 경제 상황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실거주 부동산입니다. 최근 강남과 송파 지역에 토지거래 허가제가 해제되고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서울 전역의 아파트 가격이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 취급액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계부채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실거주자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또다시 미뤄야 할까요? 그게 아니라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좋을까요?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부는 최근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의 80%까지 대출을 허용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문턱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대감을 안고 은행에 가보면 막상 기대한 만큼의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이는 DSR 규제, 즉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주택담보대출 규제의 용어에 대해 정리해뒀는데요. DSR 규제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현재 내 소득 대비해서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25년 3월 현재 시점에서는 1금융권의 경우 DSR 규제가 40%까지 적용되고 있고 2금융권에서는 50%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1억 원이면 40% 기준으로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고 50%라면 5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입니다. 1금융권 기준으로는 약 7억 원이 대출 가능하고 2금융권 기준으로는 약 8억 6천만 원이 대출 가능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결과적으로 DSR 규제는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규제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거라고 하지만 실수요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실수요자는 매수를 선택하기 전에 반드시 대출 한도를 계산해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대출 규제는 과연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었을까요?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패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금융규제가 주택담보대출 및 공동주택 가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대출 규제는 일시적으로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집값 안정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히려 규제가 완화되는 시점에 수요가 몰리면서 지금과 같이 집값이 급등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실거주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부동산은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남, 송파, 용산 등 인기 지역은 급등하는 반면 중저가 주택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런 시장에서 실수요자는 다음과 같은 전략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반드시 오를 곳보다 하방이 튼튼한 곳을 노려야 합니다. 강남 3구처럼 투자 수요가 몰리는 지역은 변동성이 큽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투자 수요는 덜 몰리지만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을 공략하는 것이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시라면 서울 지역에서는 학군이 뒷받침되는 노원과 상계 쪽을 주목해 보시는 것이 좋고 어느 정도 자금 확보가 가능하시다면 신축 대단지 규모의 지역을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문 휴경 뉴타운과 장위 뉴타운을 꼽을 수 있고요. 서북 쪽 영역에서는 향후 창릉 뉴타운을 배후 지역으로 가져갈 디지털 미디어 시티, 그리고 남부 쪽에서는 신길 뉴타운이 있을 거고요. 동남권역에서는 거여마천 뉴타운 같은 큰 뉴타운 권역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목해 볼 만한 지역은 더 많은데요. 제가 언급한 지역들은 대부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거의 완성 단계에 있고 입주 단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향후에 반드시 발전될 요소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 신축 아파트를 선호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역들에서 어떤 상태의 아파트를 알아보는 것이 현명할까요? 현재 서울 아파트에서 가장 큰 이슈는 노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지만 대부분 구축 아파트에 속하고 매년 개발되는 신축 아파트는 전체에 비하면 소수에 불과합니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나이는 21.8살입니다. 보다 실감나게 말씀드리면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은 아이폰도 없던 시절입니다. 스마트폰의 개발만큼 아파트의 개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신축 아파트는 생활 편의성부터 굉장히 뛰어난데요. 대표적으로 어플로 컨트롤하는 IoT 시스템과 커뮤니티 시설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헬스장, 독서실, 어린이집과 같은 시설과 넓게는 수영
수영장 같은 시설까지 신축 아파트에는 당연하게 자리 잡고 있고, 더 넓은 주차 환경과 풍부한 첨단 가전 옵션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최근에는 얼죽신이라는 말도 생길 만큼 젊은 사람들의 신축 아파트 선호도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구축 아파트에 비해 입지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신축 아파트라면 앞으로도 안정적인 수요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신축 아파트 지금 시점에 어떻게 잡아야 할까요? 저는 분양권과 입주권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청약이 당첨되면 가장 좋겠지만, 매매 시장으로 넘어와서는 신축 아파트를 시장에서 찾으면 가격이 높고 원하는 조건의 집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분양권이나 입주권의 매수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분양권은 일반 분양 당첨자의 권리고, 입주권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의 권리입니다. 두 가지 모두 입주까지 기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출 계획을 세우기도 용이하고, 잔금 대출에서 집단 대출의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에서 대출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 매수하는 게 과연 적기일까요?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강남은 폭등, 중저가 아파트는 보합이라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집값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 또는 이제는 떨어질 일만 남았다 라는 등 획일화된 전망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실거주자는 당장의 시장 흐름보다 장기적인 주거 안정성과 내 상황에 맞는 대출 전략을 고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의 부동산 시장은 시그널을 주고 있습니다. 침체된 건설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완화해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인데요.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 고민하는 것보다 지금의 완화된 대출 규제가 내 경제 상황에 맞는지, 장기적으로 거주하기 적합한 지역인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만약 거주할 집은 이미 있고 투자를 위해서 부동산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장의 전망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실제 거주할 집을 찾는 중인데 시장 분위기에만 따르다 보면 내 집 마련을 하지 못하고 흐름에 휩쓸리기만 하는 결과가 올 테니까요. 이런 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내 경제 상황을 잘 판단하셔서 좋은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피해야 할 상황은 모든 사람들이 내 집 마련을 하라고 하고 모든 아파트가 하루하루 사이에 가격이 올라갈 때는, 이때는 매수하면 안 되는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 집 마련에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에게 사연을 전달해주세요. 다음 주부터 실거주자들의 고민과 사례를 바탕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필요한 경우 여러분을 대신해서 직접 현장 임장을 다녀오고 그 지역을 분석해서 전달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내 집 마련의 꿈을 꾸는 여러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